다음은 이제 덴버 브론코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즌 이제 2위를 기록했었던 덴버였고, 덴버가 이번 드래프트를 굉장히 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, 저는. 뭐 이제 그거는 한 명 한 명 좀 살펴보면 뭐 김민준 아나운서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 팬분들도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, 네. 앞서 두 팀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덴버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무려 10장의 픽을 가지고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또 자신들이 필요한 포지션에서 이제 잘 뽑았던 덴버고, 그 첫 두 장을 와이드 리시버에 사용했다는 게 좀 저는 인상적이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2년차 쿼터백 드류 락에게 이제 많은 최대한 좋은 무기들을 좀 쥐어주겠다라는 좀 존 엘웨이 단장의 보관이었던 것 같고, 네. 그 이진만 위원이 2020 시즌 다크호스로 뽑은 게 바로 이 덴버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덴버 팬분들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,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덴버가 이름을 보고 선수들을 뽑았다. 아니, 굉장히 특이하고 어려운 이름 위주로 이제 픽을 했더라고요. 뭐 사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가 좀 난처해지곤 하는데, 네. 아마 한 명 한 명 좀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좀 저희가 좀 버벅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시작해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뽑은 선수는 역시나 제리 주디 선수인데요. 이 선수가 이제 뭐 코틀랜드 서튼과 완벽한 조합을 이룰 것이다. 뭐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, 뭐 이건 사실 레이더스에도 좀 봤죠. 다음은 이제 2라운드에서 KJ 해물러 선수를 뽑았습니다. 이 선수는 이제 펜스테이트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인데요. 이 선수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. 175cm인데 뭐 고등학교 시절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전적이 있고, 그런 이제 대학 입학 후에 또 레드 셔츠를 입었다고 해요. 아마도 이제 뭐 코틀랜드 서튼, 그 제리 주디를 바치는 뭐 좋은 넘버 3 와이드 리시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앞서 이제 부상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도 거기서 좀 이야기를 출발을 해보면, 네. 이 선수가 컴바인에서도 햄스트링 부상을 이유로 40야드 대시를 뛰지 않았어요. 네. 그러면서 이 선수가 얼마나 빠른지 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, 뭐 언론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비공식 기록을 보면 4.27초거든요. 네. 그럼 이게 헨리 럭스의 기록과 동일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거의 그에 준하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.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코틀랜드 서튼 그리고 제리 주디와 좀 궁합이 어떨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, 그 각 세 선수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덴버 이 리시빙 크루의 좀 가장 눈에 띄는 점인 것 같아요. 네. 일단 피지컬이 가장 좋은 코틀랜드 서튼이 있고, 또 라우트 러닝이 좋은 제리 주디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가 좋은 이 KJ 햄러. 어떻게 보면 뭐 리시버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을 다 한 명씩 가지게 된 덴버다,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세 선수가 다른 유형이라는 것이 이 덴버 브론코스에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이 KJ 햄러 선수의 뭐 대학 시절의 기록에 대해서 조금 뭐 재미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, 네. 이 선수는 굉장히 빅 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와 관련한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, 그 펜스테이트 대학에서 2년 동안 20 플러스 리시빙 야드를 33개, 30 플러스 야드를 14개, 40 플러스 야드를 8개, 50 플러스 야드를 4개나 기록을 할 정도로 네. 이런 좀 장거리 패스를 받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 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팻 셔머가 이 덴버의 신임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왔는데, 이 팻 셔머도 좀 이런 그 빅 플레이들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팻 셔머와 좀 잘 맞는 그런 조합이 되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다만 이 선수한테는 좀 기름손 이슈도 있어요. 사실 저희가 제리 주디 선수도 좀 드랍 문제가 좀 있다고 1라운드 리뷰 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. 네. 근데 이 KJ 햄러도 기록을 보면 19시즌에 12개나 드랍을 기록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기록입니다. 한 네. 시즌에 기록하기에는. 그래서 분명히 이런 점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,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선수가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그 상대 수비와의 컨택을 이겨낼 정도의 좀 파워가 없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좀 공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 컨택이 들어왔을 때 좀 공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,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측을 해봤고, 근데 이제 존 엘웨이 단장은 이 드랍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인터뷰를 했어요. 네. 그리고 햄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좋은 선수다,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선수를 2라운드에 뽑았고, 이 햄러도 인터뷰에서 좀 자신감을 드러내면서
그 NFL에서 뛰고 있는 드시언 잭슨을 자신의 롤 모델이자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좀 소개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뭐 드시언 잭슨을 생각하시면 이 KJ 햄러가 좀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좀 예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이 선수의 이제 스피드가 어쨌든 헨리 럭스와 비슷한 어쨌든 그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스피드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2라운드 46번으로 뽑힌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론코스의 굉장히 좀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뭐 대학 시절에 어떤 그런 빅플레이를 만들어낸 모습들을 재현해낼 수만 있다면 뭐 드루락에게는 뭐 이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이제 KJ 해밀러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다음은 이제 3라운드 77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. 이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? 마이클 오제무디아. 네.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저희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. 마이클 오제무디아 선수인데요. 이 선수가 아이오와 출신의 코너백입니다. 입학 때는 원래 이제 라인베커로 입학을 했었는데 이후에 세이프티를 거쳐서 코너백으로 이제 전환을 한 선수가 되겠고요.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육상, 이 110m 허들의 올스테이트에 선정이 될 정도로 뭐 육체 능력 하나는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. 그리고 키도 185cm로 코너백 치고는 굉장히 커요. 네. 그리고 그런 어떤 큰 피지컬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예요. 그래서 네. 분명히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뛰어나다고 봐야겠죠. 근데 이제 어떤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는 능력이라거나 이제 인터셉션을 해낼 수 있는 능력, 그러니까 뭐 볼 스킬이라고 이제 기사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는데 이제 그런 능력들에서는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평가예요. 그래서 뭐 사실 현재 완성도로만 보면 이 선수가 지금 3라운드에 뽑혔는데 사실은 4라운드 이후에 뽑힐 정도의 완성도다. 하지만 덴버는 이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제 피지컬 그리고 잠재력을 보고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보다는 높은 순위에서 이 마이클 오제무디아 선수를 픽했다.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이 선수의 이제 성이 굉장히 좀 특이하잖아요. 오제무디아라는 성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민 2세입니다.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출신의 이 자동차 엔지니어라고 해요. 이제 포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수가 전공한 것이 역시나 이제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쪽이고 그래서 풋볼 커리어가 끝나고 나면 그 아버지가 일하는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. 그래도 일단은 이제 프로의 문에 들어왔으니까 네.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자신이 만족할 만한 업적을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제2의 삶을 뭐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덴버에는 이제 AJ 보우에 그리고 브라이스 켈러엔 같은 이제 주전 코너백들이 있어요. 그래서 당장 뭐 이 선수가 1년 차에 주전으로 도약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네. 뭐 이제 현재 언론에서는 이제 니켈백 이제 뭐 이런 좀 그 디펜시브 백 선수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그런 이제 수비 스킴에서 좀 활용될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더라고요. 네. 어쨌든 이 선수도 이제 주전은 아니지만 이 빠른 시일 안에 이제 경기장에서 모습을 볼 수 있는 선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네. 이렇게 이제 오제무디아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계속해서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3라운드 83번으로 지명이 된 로이드 커셴베리 선수입니다. 뭐 이 선수는 이제 LSU의 주전 센터를 맡았던 선수예요. 네, 조 버로우 선수와 이제 호흡을 맞췄던 그런 선수가 되겠고 레드셔츠 2년 차부터 계속해서 이제 주전으로 활약을 했다고 해요. 그러면서 이제 LSU 공격의 이제 중심을 지켰던 선수인데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제 사이드 쪽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좀 비교적 제한적이어서 이 런 공격을 할 때나 혹은 이제 엣지에서 들어오는 이제 수비 선수들을 막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쪽에서 이제 이 디펜시브 태클 선수들이 밀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뭐 이 선수는 이제 최고 컨퍼런스는 SEC 그리고 최고의 팀 LSU에서 또 최고의 디펜시브 라인들을 상대로 이제 큰 경기들을 많이 경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. 뭐 그런 실전 경험들이 이 선수가 이제 프로에서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테고 뭐 저는 사실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LSU 그 학교 풋볼팀에 좀 재미있는 전통이 하나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18번 유니폼에 관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LSU 대학에서는 2003년부터 그 리더에게 주어지는 상징적인 번호로 이제 바로 이 18번 유니폼을 부여를 한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그 18번을 달았던 역대 선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는 지금 버팔로의 넘버원 코너백으로 활약하고 있는
트레데비어스 화이트 선수예요. 네, 지난 시즌 거의 최고의 코너백 중 하나. 뭐 네. 올프로 팀에 선정이 그렇죠. 됐었던 뭐 선수죠. 그래서 이 선수가 15년, 16년에 2년 연속으로 28번에 달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2019년에 LSU의 이 18번 유니폼의 주인공이 된 선수는 이제 2명이었다고 하는데 네. 그 저희가 1라운드 그 리뷰 때 말씀드렸던 잭슨빌의 20번째로 이제 그 뽑혔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클레이번 체이슨 선수가 있었고 네. 그다음 이제 이 커션 베리 선수가 공동으로 이 18번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고 해요. 근데 이제 실제 대학 뭐 풋볼 규정으로 같은 번호를 달고 이제 두 선수가 뛸 수는 없으니까 네. 이 커션 베리 선수는 사실 79번 유니폼을 입고 이 왼쪽 가슴에 이제 18번 패치를 달고 이제 실제로는 경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상 어떤 보면 이제 캡틴 마크 비슷한 거겠네요. 네,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. 네.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오펜시브 라인맨 포지션에서 이 18번 유니폼을 부여받은 건 이 선수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의 어떤 실력 그리고 그 학교 풋볼팀 안에서의 리더십 이런 네. 것들을 이제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.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이 선수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즉시 전력감이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. 그 저희가 오프 시즌을 다룰 때 그 제츠가 이 덴버 브론코스의 그 오펜시브 라인맨이었던 코너 맥거번 선수를 데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. 그래서 네. 덴버는 이 선수의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었는데 뭐 이 커션베리 선수가 바로 이 맥거번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뽑힌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로이드 커션베리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다음은 또 하나의 3라운드에 지명된 선수입니다. 바로 이제 맥틀빈 아짐 선수인데요. 이 선수는 이제 아칸소 출신의 노스 태클인데 이 픽 자체가 이제 임매뉴얼 샌더스를 나이너스로 보내고 이제 받아온 픽이에요. 뭐 이 선수에 대해서 저는 그 NFL의 서태웅이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맞죠. 네. 그러니까 이 선수에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사실 대학 진학 당시에 SEC 컨퍼런스의 탑 그 순위를 다투는 대학들에게 모두 그 입학 제의를 받았었다고 해요. 그래서 네. 그럴 것이 이제 이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칸소 주 내에서 그 5스타 레이티드 선수로 이제 유명했고 뭐 아칸소 내에서는 거의 탑급 선수였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그 해에 그 같은 동기 선수들 중에 전체 포지션을 통틀어서 50위 정도의 재능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네. 뭐 이런 탑 대학들에서 당연히 좀 군침을 흘렸었겠죠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이 선수는 집에 가까운 곳을 가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네. 그냥 아칸소 대학에 진학을 했다 그래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NFL의 서태웅이다 이렇게 네.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 만화에서 이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. 이제 정대만 선수랑 그러니까 정대만이랑 어쨌든 송태섭이 그 안 선생님 때문에 이제 네. 북산으로 가잖아요. 능남 감독의 이 스카우트 제의를 다 거절을 하죠. 네. 그 서태웅을 이제 스카웃을 하러 갔는데 서태웅도 북산 갈 거라니까 너도 안 선생님이냐. 네, 그 일화가 좀 생각이 나네요. 근데 서태웅은 이제 가까워서라고 네. 그냥 이렇게 툭 던졌던 그런 이제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네.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시절에는 디펜시브 엔드와 디펜시브 태클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뛰다가 감독이 디펜시브 태클로 뛰어라. 너 이 포지션에 적응 못하면 나가라. 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서태웅은 사실 슬램덩크에서 네. 그 북산의 좋은 동료들과 함께 또 전국 대회도 나가고 이러면서 그 멋진 그 신입생 생활을 보냈다면 이 맥텔빈 아짐은 사실 그 대학 시절에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대학에서 뛰는 동안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3명이나 바뀌었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되면 매번 시스템이 다르고 코칭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전체적인 팀 수비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아짐은 뭐 그 안에서 고군분투를 하기는 했지만 뭐 이제 그런 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제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대학 진학 당시에는 이제 50번 정도의 재능을 평가를 받았지만 드래프트에서는 이제 95번. 어떻게 보면 뭐 단순 이제 수치 비교긴 하지만 분명히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어찌됐든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디펜시브 라인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뛸 수 있는 선수다라는 그런 다재다능함이 있겠죠. 그러니까 3-4 디펜스의 디펜시브 엔드 그리고 4-3 디펜스의 디펜시브 태클 모두 가능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. 네, 심지어 뭐 노즈 태클까지도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선수는
사실 뭐 잇몸 풋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선수만큼 적절한 선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. 프로에 와서는 이제 이 선수를 더 체계적으로 케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더 있을 테니까 그 대학 시절에 조금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이제 지나서 이 덴버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맥텔빈 아짐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역시나 이 선수도 이름이 좀 특이한 네. 그런 선수였는데 다음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선수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. 4라운드 118번에 선정이 된 선수입니다. 한번 읽어보시겠어요? 사실 저는 이 선수에 대한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첫 줄에 뭐라고 써왔냐면 이름을 일단 못 읽겠습니다. 이렇게 적어왔어요. 제가 이제 발음을 찾아봤었는데 이 선수의 이름이 엘버트 오쿠에이브넘이라고 이제 발음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이제 미주리 출신의 타이트했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류락 선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뽑은 픽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저는 이제 알버트 선수라고 그렇게 통칭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, 뭐 굉장히 뛰어난 피지컬 그리고 그에 어울리지 않는 또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예요. 네. 196cm의 거구인데 반해서 40야드 대시가 4.49초니까 뭐 약간 미스매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과 스피드를 가진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이제 굉장히 덩치가 크고 덩치가 큰데도 빠르다고 하니까 갑자기 에런 저지 선수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이제 듀락 선수의 대학 시절 팀 동료였던 그런 선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류락에게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이 드류락과 알버트 선수가 2년간 미주리에서 같이 뛰면서 네. 무려 17개의 터치다운을 합작을 했습니다. 굉장히 좀 이 손발이 잘 맞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오코에브넘 선수까지 뭐 제리 주디, 케이지 햄러, 그다음에 뭐 로이드 커신베리 그리고 오코에브넘까지 이 드류락 선수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드류락 선수가 이 공을 던질 수 있는 타겟들을 좀 잘 뽑아준 덴버 브론코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이제 이 선수는 이제 레드존에서 또 활용도가 아마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고, 네.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점, 좀 단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네. 이런 평가가 있어요. 블로킹 능력이 떨어지는데 블로킹에 대한 의지도 없다. 이거 사실 그 와이드 리시버 아닌가요 그러면?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냉정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예요. 어떻게 보면 좀 워크애식이 좋지 않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들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숙도나 이런 점에서 좀 부족하다는 뭐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이 드류락 선배와 이제 함께 하니까 드류락이 좀 이 선수가 이런 블로킹에서도 좀 집중할 수 있게 좀 동기부여를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. 당장 좀 이 자극이 될 만한 것이 지난 드래프트에서 뽑았던 노아 펜트 선수가 여전히 있잖아요. 그 선수도 좋은 계약에 묶여 있고 딱 1년 차이기 때문에 노아 펜트 선수를 밀어내려면 이 선수가 더 많이 성장을 하고 더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덴버는 아무래도 드류락에게 많은 무기가 쥐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필립 린지와 멜빈 고든의 러싱 게임이 조금 더 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. 네. 그럼 이제 러싱 게임의 비중이 늘어났을 때 이 알버트 선수가 만약에 블로킹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팀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라도 네. 블로킹에 대한 능력 그리고 의지를 다시 좀 일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여담으로 이제 중계를 할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. 뭐 저희도 이제 행복회로죠. 어쨌든 중계를 언젠가는 하게 된다면 이 선수의 이름을 부를 생각을 하니까 조금 깝깝하더라고요. 그럴 때는 저는 알버트라고 부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이제 알버트 오코에브넘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 이제 5라운드 178번으로 뽑힌 저스틴 스트루나드 선수입니다. 이 선수도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. 뭐 이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뭐 아웃사이드 라인베커가 주 포지션이지만 인사이드 라인베커로도 뛸 수 있는 그런 좀 하이브리드 자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.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세이프티로 뛴 적도 있다고 해요. 네. 그러니까
이 라인베커 치고는 굉장히 빠르고 이 커버리지에 좀 장점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하지만 이제 이 선수 역시도 좀 부상 이슈가 있는데요. 지난 시즌 이제 이두근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시니어볼에도 초청이 됐는데 결국 이제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. 뭐 이제 이런 부상 회복을 좀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이 선수가 프로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느냐와 좀 직결되는 문제라고 봐야겠죠. 네. 근데 이제 덴버는 뭐 라인베커진에 좀 약점이 있다는 평가예요. 그래서 물론 5라운드 뭐 그렇게 비중이 있는 픽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필요에 좀 알맞는 선수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쨌든 이 선수가 상대를 해야 되는 선수들이 또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라인베커지만 좀 커버리지에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AFC 웨스트에는 그 NFL 최고의 타이트엔드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사실 칩스의 트래비스 켈시, 그다음에 레이더스의 데런 월러, 그다음에 차저스의 헌터 헨리 같은 선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. 이 덴버는 이 타이트엔드들을 막는 게 분명히 또 중요한 과제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저스틴 스트르나드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이제 5라운드 178번으로 지명이 됐던 저스틴 스트루나드 선수였습니다. 다음은 이제 너테니 무티라는 또 특이한 이름을 가진 선수입니다. 이 선수는 이제 6라운드 181번에 지명이 됐는데 프레스노 스테이트 출신의 이제 가드 선수가 되겠고요. 통가 출생입니다. 굉장히 좀 특이한 이 출생 국가를 갖고 있는데 통가에서 태어나서 하와이로 이제 어릴 때 이주를 해 왔다고 해요. 그 이후에 이제 하와이에서 쭉 자랐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 그리고 이제 그 리스프랑 관절이라고 이제 발등 쪽에 이제 부상이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. 뭐 이 선수는 이제 결국 부상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얼마나 부상이 많았냐면 신입생 시절인 2016년엔 아예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고 17년에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좀 재기를 하는 듯 했는데 18년에는 단 2경기 19년에는 단 3경기밖에 뛰지 못했어요. 네. 그러니까 1년차, 3년차 때는 이 아킬레스건 쪽 부상이었고 마지막 이제 시니어 시즌이 이제 그 리스프랑 관절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선수가 가진 재능만큼은 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예요. 그러니까 뭐 피지컬로 봐도 뭐 190cm에 142kg, 뭐 오펜시브 라인맨 가드 포지션에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뭐 상대 디펜시브 라인맨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 사실 뛸 수 없다면 이제 모든 게 뭐 소용이 없다고 봐야겠죠. 제가 잘 알거든요. 아부 디압이라는 이제 전설의 유리몸 선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다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. 그 선수가 이제 가진 재능을 이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선수는 검은 지단이다. 그래서 이제 흑지단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었는데 뭐 흑지단이면 뭐합니까? 경기장에 못 나오는데. 그리고 또 아스날은 또 로시츠키 선수 좀 가슴 아픈 이름인데 그 모차르트 로시츠키도 항상 필드에서 뛸 때는 최고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었던 게 이제 가장 문제였던 선수였잖아요. 네. 제가 봤을 때 이제 뱅거볼에 대한 이해도는 가장 높았던 선수가 바로 로시츠키였거든요. 뭐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부상 이슈만 없었으면 이 선수가 탑 50 안에도 들 수 있는 재능이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뭐 건강만 하다고 하면 오라인으로서는 굉장한 재능을 얻게 되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센터와 가드를 합쳐서 이제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이라고 이제 좀 통칭해서 부를 수 있는데 이 드래프트 프로 안에서 실력만으로 보면 탑5 안에 드는 재능이다라는 평가예요. 네. 근데 이제 결국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선수는 이제 부상이 문제고 이 최근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각 구단들이 선수들의 몸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잖아요. 네. 이제 그러면서 이 무티 선수에 대한 어떤 평가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구단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어떤 의심을 거두기가 좀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봐야겠죠. 그러면서 이 선수가 지금 6라운드 181번까지 어떻게 보면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뭐 역으로 보면 덴버 입장에서는 좀 싼 값에 좋은 복권을 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이게 진짜 뭐 로또급으로 터질 수 있는 복권이긴 하거든요. 만약에 건강만 하다면 이 선수가 이제 이번 이 컴바인에서
이제 225파운드 한 100kg 정도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잖아요. 그걸 이제 몇 번 반복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 선수가 44번을 반복하면서 그 동기들 중에 1등이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파워 그리고 이제 근지구력 면에서는 이 선수가 이제 넘버 원이다. 이게 사실상 증명이 된 거죠.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상대 수비의 압박에도 당황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대처하는 훌륭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. 뭐 육체적인 능력, 정신적인 능력 다 모두 갖췄는데 네. 이제 자꾸 다치는 게 결국 문제라고 봐야겠죠. 뭐 신의 능력을 인간의 몸이 감당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건강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너테니 무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. 다음은 좀 재밌는 이름이에요. 직접 얘기를 해주시겠어요? 타이리 클리블랜드 선수입니다. 네, 7라운드 252번으로 이제 지명이 된 타이리 클리블랜드 선수가 되겠는데요. 플로리다 출신의 와이드 리시버고요. 사실 이제 이름만 보면 그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드네요. 같은 주황색 팀에 오기는 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클리블랜드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추운 지방 이제 덴버로 오게 됐고 네. 이 선수는 이제 뭐 딥스렛 유형의 리시버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. 근데 사실 대학 4년 동안의 누적 기록이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. 4년 토탈 1271 리시빙 야드, 8개의 터치다운이니까 뭐 사실 기록만 보면 뭐 드래프트가 될 만한 선수냐? 뭐 이렇게 약간 의심을 가질 만한 뭐 그런 기록을 뭐 남겼습니다. 네. 어찌됐든 이제 뭐 7라운드 뽑히기도 했고 이 선수가 보여줬던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당장 공격진에서 활약을 기대하기보다는 우선은 좀 스페셜 팀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. 네. 근데 이제 뭐 약간 이 클리블랜드 선수에 대해서 좀 쉴드를 쳐보자면 뭐 현지 언론에서 이제 한 얘기를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. 플로리다 대학은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가져가는 이제 공격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좀 누적 스탯을 쌓을 만한 기회 면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이었다. 네. 뭐 이런 좀 실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보여지는 기록보다는 이 클리블랜드 선수가 조금 더 능력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네. 또 이제 피지컬이 188cm니까 굉장히 뭐 리시버 치고도 굉장히 큰 키입니다.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.46초라는 40야드 대시 뭐 나쁘지 않은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컴바인에서 점프 테스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. 네. 이런 좀 육체적인 운동 능력 뭐 결국 이 선수의 잠재력이 높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그렇죠. 덴버는 뭐 그런 걸 보고 뭐 7라운드에 한번 이 선수를 뽑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타이리 클리블랜드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수 7라운드 254번으로 지명된 데릭 투스카 선수입니다. 이 선수 이제 노스다코타 스테이트의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선수가 되겠고요. 물론 이제 뭐 노스다코타 스테이트이 속해 있는 FCS 리그가 뭐 굉장히 강한 리그라던가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리그 내에서 우승을 4번이나 했고 뭐 지난 시즌은 이 선수가 만장일치로 FCS 올 아메리칸에 이제 선정이 될 정도로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FCS는 뭐 쉽게 말해서 2부 리그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SEC, 뭐 빅10, 빅12 뭐 이런 컨퍼런스들은 이제 모두 다 1부 리그 소속 팀들이고 네. 이 노스다코타 스테이트가 속한 FCS는 그보다 이제 한 레벨 낮은 2부 리그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. 네. 근데 이제 그 2부 리그에서 뭐 대장이었다. 뭐 지배자였다. 그러니까 네. 뭐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의 뭐 축구 선수다. 뭐 이런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. 그런 거죠. 이제 그 류현진 선수가 KBO를 씹어먹고 있을 때 뭐 메이저리그에 가도 통하지 않겠냐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이제 뭐 K리그로 치면 말컹 선수. 네. 뭐 근데 류현진, 말컹 다 통했잖아요. 그렇죠. 결국 1부 리그에서. 그러니까 뭐 이 데릭 투스카 선수도 뭐 2부 리그 선수니까 그냥 무시해도 된다.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뭐 잠재력은 좀 충분한 선수고 뭐 용의 꼬리보다 난 닭의 머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. 네. 네. 뭐 대학 통산 기록을 보면 30개에 가까운 색, 그다음에 42개의 태클 포 로스니까 사실 굉장히 압도적인 스탯입니다. 네. 네. 그리고 대학의 그 마지막 3년 동안에 모두 각 15경기를 뛰면서 내구성도 입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그 무티 선수를 이야기할 때 뛸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와 조금
대척점에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서도 이 선수가 이제 워크에틱이 굉장히 좀 뛰어나다 그래요. 이 선수가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자신은 스페셜 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스페셜 팀에서도 뛰면서 팀에 공헌하고 싶다는 좀 의지의 피력이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좀 살림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, 뭐 컴바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3콘 드릴이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. 그러니까 기역자로 놓고 이렇게 뛰는 거죠. 네, 그 삼각대를 이렇게 3개 놓고 이제 그 3개를 이제 기역자로 왕복을 하면서 이제 좀 스피드, 그다음에 민첩성, 순발력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뭐 항목이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엣지 러셔들 중에 6.87초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가진 어떤 스피드와 민첩성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능력들이 과연 프로 레벨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지명한 10명의 선수들 만나봤습니다. 대부분이 저평가 우량주들을 지명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상위 라운드에서는 조금 좀 확실해 보이는 선수들을 뽑았다면 좀 하위 라운드에서는 약간 뭐 리스키하지만 터지면 대박일 수 있는 좀 좋은 복권들을 잘 긁어 모았다.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임하는 좀 전략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존 LA 단장이 그동안 드래프트에서 그렇게 썩 성공을 하지 못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 선수들을 뽑은 게 존 LA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믿음이 안 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LA 단장이 좀 자신에 대한 평가를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이제 본 빌러 선수를 처음으로 지명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뭐 대박픽이 없었던 존 LA 단장이었잖아요. 그런 만큼 이제 이번 드래프트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지도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덴버가 분명히 좋은 전략을 갖췄지만 이 지구 내에 당장 디펜딩 챔피언 칩스가 있기 때문에 이 칩스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 뭐 슈퍼볼 진출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 드래프트에 뽑힌 10명의 선수가 분명히 힘을 내줘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덴버 브론코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다음은 이제 디펜딩 챔피언 캔자스시티 칩스의 드래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